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좀 빠르게 찾아뵙게 됐는데,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 5일선을 터치하는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5%대의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보다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상방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도 결국에는 지금 장중에 음전이 나왔습니다. 이 상방으로서의 이 도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갑자기 증시가 또 왜 이렇게 밀리냐? 외인들의 매도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고, 지금 추가적인 이탈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이 김용범 정책 실장이 이 AI 시대 성장 과실을 또 공유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기업의 이 수익을 나누자는 거야. 결국에 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케이 좋아요. 뭐 이러한 정책 필요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지금 얘기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수록 그러니까 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뭐 국민에게 나눠줘야 된다. 다 좋다 이거예요. 일단 알겠는데 어제 증시가 왜 밀렸어요? 이게 배운 게 있어야죠. 어제 증시 갑자기 왜 밀렸습니까? 또 장 초반에 어찌저찌 잘 버티다가 증시가 밀렸어. 근데 왜 밀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또 새로운 세제 개편안 이 주장이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수익률이 뭐 얼마가 발생이 됐어요. 뭐 1억의 수익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이것까지 알겠는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10억을 넣어가지고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된 겁니까? 11억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총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여기에다가도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를 해서 들고 있는 여기에다가도 뭐 하겠다는 거야?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강제성이 말이 됩니까? 절대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없고 기업들의 성장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봤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뭐 누가 부유해지고 부유해지지 못하고 거지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는 구조가 돼요. 장기 우상향이 아니라 단타 세력들밖에 안 남을 거고 그럼 코인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전부 다 주장에 불과해요. 주장에 불과한 거고 아직 의견에 불과한 거니까 무조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는 건 옳지 않은데 일단 우리가 현 시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의 이 상황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고 저는 SK하이닉스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주주님들한테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15일선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성 유발하고 상방으로 본격적인 움직임 다시 한번 견고하게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매도에 대한 타이밍보다도 뭘 잡아야 됩니까? 매수에 대한 포인트 알아보셔야 돼요. 요 구간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주가 밀리는 게 환율을 봐도 알겠지만 환율도 안 잡히고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가 빠졌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왜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추종 관계가 우리가 이 미국 증시를 따라갔었잖아요. 원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근데 이제 이 추종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도 굉장히 많이 바뀌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어저께 SK하이닉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HBM보다 D램 생산에 집중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던 거야. 그 말은즉슨 HBM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나 보다. D램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가 됐나 보다. 그러면 AI 섹터에 안 좋은 흐름 아니야? 안 좋은 신호탄이 지금 이 내부자에서부터 터져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반도체까지 무너졌던 거예요. 어제 새벽에.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국장 장 초반까지 좋았잖아요. SK하이닉스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좋았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냐? 일단 첫 번째, 결국에는 이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이 처음에 거론될 때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에 심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는 그 타이밍에 두 번째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이의 공백에서는 그러면은 주가가 횡보만 해요. 밀리기만 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거론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기 전까지 이 공백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 공백기에 주가가 빠지기만 합니까? 횡보만 해요?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 그 흐름에 맞게 움직여요.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SK하이닉스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28년도까지 이 디램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 말은 즉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라는 뜻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 디램에 대한 증가 이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돈이 더 되니까 HBM보다 디램이 돈이 더 되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 와중에도 다른 종목들, 솔직히 다른 기업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아니란 말이지. 오늘 또 제가 이 얘기하면은 아니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 왜 못 올라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삼성전자 일단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현 상황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SK하이닉스만의 모멘텀을 보시면 됩니다. 흐름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 이후의 상승, 조정 이후의 상승 이런 식으로 전고를 돌파시키면서 항상 강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충분히 눌렸다 아랫골이 되고 상방에 대한 신호가 나온 것 같아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진짜 많이 당하시거든요. 왜 당합니까? 올라갈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다 꺾여버리니까 그냥 차라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주가 이탈 나오면은 상관도 안 해요. 눌릴 수도 있지. 근데 올라가다 꺾이는 순간 와 이거 큰일 났다. 고점인가 보다. 이거 상방 찍고 다시 밀린 거 보니까 심상치 않다. 여기서 또 우리 주주님들 진짜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여기서 오늘도 윗골이 길게 달려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장초반에 치고 올라갔다가 쭉 밀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래에서 15일선 올라가고 있는데 키움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 15일선 터치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게 열어놓는다라고 하면 어딜 열어놔야 돼요? 이 노란 색깔 선 보이시죠? 33일선. 33일선까지 열어놓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때 제일 지금 최근 들어서 이 SK하이닉스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신용에 대한 비중과 공매도에 대한 비중입니다. 어제자를 봤을 때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비중 압도적으로 많다. 너무 많다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6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차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갑자기 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대비해서 9배 정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공매도에 대한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만약에 상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쓸어 담으면 됩니까? 일단 받아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이거 더 가냐 안 가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더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는다면 어디서 담아야 되냐? 그 신호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수급 전환에서 체크하면 됩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뭐 하고 있습니까? 매수 상위권이죠. 신한투자증권 뭐 하고 있습니까? 매도 상위권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오늘 종가까지 보고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게 베스트긴 해요. 뭐 이게 최고의 수익률, 진짜 꽉꽉 채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면서 수익을 만들 때는 또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신호에 맞춰서 그리고 중요 이벤트들이 있는 날은 조심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이 목요일 날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PC 지수 발표가 있고 동시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쓸어 담는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상황에 맞춰서 미 증시에서 먼저 반응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 종가에서 나오는 수급과 큰 손들의 방향성을 보고서 대응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물량들을 만약에 상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즐거운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들 잘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께서 SK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요. 무조건 얼마 이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전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점 잡아서 매수 잡아드릴 거고 추후에 매도에 대한 신호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일단 비중에 대한 부분들 평단 조절, 신규 진입, 뭐
재진입 이러한 매수에 대한 타이밍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거예요.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갈수록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우리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요.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 내용들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SK하이닉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어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그렇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